안녕하세요, 헤이미입니다. 제가 요즘 올류 소렌토에 꽂혀서 일단 제가 타고 다니던 베라쿠즈를 팔고 올류 소렌토 2015년식의 16각자인 차량, 주행거리 24만인 차량을 하나 샀어요. 샀고 그 차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차를 내가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와이프를 타게 해주자. 와이프한테 그걸 선물을 해줬고요. 주행거리가 24만인데 와이프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알면은 또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한테 이런 선물을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한테 주행거리 많은 걸 선물했다가는 겁나게 욕을 먹어요.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33만 된 차를 하나 선물을 해드렸다가 늦게 아주 엄청 혼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은 걸 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이런 걸 사주냐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출이 나가는 차량들을 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차량을 사주게 됐고, 이렇게 차를 주고 나니까 이제 제가 탈 차가 없는 거예요. 큐즈를 타다가 투싼 IX를 타려고 했더니 이게 몸이 자꾸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경매는 아니고요. 요거는 정말 그 스페셜 중에 스페셜인 경매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를 그건 안 보고 사요. 이 정도 주행거리랑 연식은 굳이 보고 살 필요는 없고요. 와서 이제 조금 어디가 아프면 좀 수리를 해서 타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경매가 또 이런 게 좀 있긴 해요. 왜냐면 도매 가격으로 차량을 사다 보니까 어쨌든 뭐 100이든 200이든 싸거든요. 싸니까 가져와서 고쳐서 타면 된다. 그래서 굳이 보지도 않고서 산다. 올류 소렌토고 노블레스 스페셜이에요. 근데 옵션이 약간 빠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검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거 제가 탈 차거든요. 얘는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14만 정도. 낙찰가는 1615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지금부터 쭉 보면서 차량을 과연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차를 사든 아니면 직접 가서 차를 사든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장에 사는 차량들은 거의 민낯에 땡어를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외부에 이렇게 스크러치가 있는지. 특정 경매장에서는 이렇게 스크러치를 표시를 해줘요. 나중에 이거 갖다 또 크레인 걸거든요. 이런 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 헤드라이트가 크게 돼 있는지, 사각으로 4개가 분리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범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스크러치가 나 있다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럼 이건 컴파운드로 안 돼요. 저 이마트 같은데 컴파운드 사가지고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손톱으로 걸렸다 그럼 그건 포기를 하시고 도색을 할 생각을 하세요. 저희야 뭐 업자 도색을 하니까 도색 퀄리티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고 싼 값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10만원에서 뭐 15만원 사이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뭘로 돌로 찍었는지 뭐가 똥이 떨어졌는지 좀 많이 큰 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문콕도 아니고 문콕이 본넷에 생겼네요. 야, 특이한 케이스다. 부분 도색을 하든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손톱을 긁어보니까 앞쪽은 좀 긁히고 뒤쪽 이 긁히네. 처음 차 살 때는 이제 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데, 본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주는 게 좋고요. 본넷이 아닌 부분들은 그냥 타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본넷은 바로 보면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유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일단 유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경우는 실제로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안에서 보셔야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한 3-40만 원 정도 받고 차량을 대신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차가 도착했는데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핀잔하시면 안 되고, 차 검차할 당시에 좀 까다롭게 봐달라고 하셔야 돼요. 차가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꼈던 타이어는 좋은데 지금은 타이어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마모환개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모환개선에 다다르기 거의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 3달 내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손으로 긁어보시고 이 손으로 안 긁혀요. 요거 이제 컴파운드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시고 뭐 어디 사이드 미러에 이런 부분 깨진 데나 긁힌 데 없는 데를 좀 보셔야 돼요. 컴파운드 신공을 발휘하시면 돼요. 타이어에 찍힘이 있으면 찍힘 역시도 이렇게 경매장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솔직히 경매장에서 차를 사게 되면 뭐 눈 감고 사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금액을 안 눌러도요, 거기 참여한 중고차 딜러분들이 금액을 결정을 하니까요. 이게 뭐야, 봉인이 왜 떨어져? 봉인이 없네. 에이 진짜 봉인 달아줘야겠네. 후반바 쪽을 먼저 봐주셔야 돼요. 어떤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주셔야 되고, 이 센서나 이런 것들이 깨져 있는지를 좀 봐주셔야 되는 거고, 이 하단 쪽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사람이 앉아서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굳이 앉아서까지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데 이제 금가 있거나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표시를 해놨는데 살짝 긁혔습니다. 14만원을 탔는데 그 전에 탄 24만보다는 약간 사용감이 있는 차량이네요. 이게 차가 원래 이렇다니까요. 주행거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행거리보다 더 우선해야 될 건 전차주가 어떻게 탔는지,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14만 정도 운행을 하면서 그 정도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라는 건 요거 이제 애교를 봐주셔야 돼요. 조수석 뒷문짝 쪽을 이렇게 보면 약간 이쪽이 어리어리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과거에 판금을 조금 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대로 야매 판금이 아니라 원 판금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비춰보면 살짝 부풀어 있어요. 페인트나 이제 부분 판금 정도 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사고가 크게 났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 이 휀다 디텐다 쪽이 찌그러져 있는데 그걸 여기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가능하면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아니면 자르지 말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자르게 되면 효과가 올라가고 견적이 이제 올라가죠. 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고 판금으로 끝나게 되면 30에서 50 정도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애매한 것들이 이렇게 긁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되게 안 지워지거든요. 도색을 이 부분만 또 하기에는 또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 정도의 터치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떼어버립니다. 문콕 방지긴 한데 이거 한국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왜 다들 이걸 붙이고 다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가능하면 떼버리세요. 뭐 사람 저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거 있다고 해서 문콕이 많이 안 난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영 보기가 싫으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떼버립니다. 차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비닐도 벗기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미러에 이런 부분에 긁힘이 있나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에 이쪽에 금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데가 없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저희 여기는 이제 표시를 왜 해놨냐면 이렇게 단차가 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단차가 나면 막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이게 단차가 났어? 이야, 이게 사고 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핀이 빠지거나 부러져가지고 그런 거고요. 판금이나 도색하는 집에 그냥 가져가면 이게 심지어는 서비스로도 해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잡아주면은 괜찮죠.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외관을 보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이제 편마모가 있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중고차가 편마모가 없었더라고 하면 이건 이제 굳이 얼라이먼트도 볼 필요도 없고, 고속 주행할 때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걸 이 타이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타이어가 일종의 그 기록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어떤 식으로 운행을 했었는지, 와일드하게 운행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문을 딱 열자마자 보이는 거는 다크 브라운의 가죽 시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전 차량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없었거든요. 그게 조금 특이했고, 아무래도 2.0 차량이다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있을까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없습니다. 안에 실내나 이런 부분도 다 똑같고요. 다만 이제 엔진 상태나 엔진 형식이 좀 틀릴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쓸 일이 있나? 이게 굳이 오토매틱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누구 이거 따라한 것 같아요. 벤츠나 이런 거 굳이 필요 없는 옵션 같은데 이게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오토매틱을 수동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것도 소렌토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스템 점검에서 이 안에 계기판에 뭔가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요 정도 이제 봐주셔야 되는 거고, 핸들의 가죽 상태, 이런 데 상태를 봄으로써 전차주가 얼마나 운전을 뭐 자주 했는지 많이 안 했는지 이런 부분 좀 알 수 있고요. 브라운 시트 가죽이 왠지 이제 고급스러움을 굉장히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솔직히 멋이긴 멋이에요. 멋이지만 실제로 딱 열어보면,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운전을 하든 누군가를 태웠을 때, 특히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는 썬루프의 개방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뭐 거의 오픈카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정말 좋아요. 물론 이제 살 때만 좋고 운행하면서는 보통 많이 못 느끼고 다니긴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인데 여기가 그냥 일반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겨서 조금 이게 기분이 얹잖아요. 1단지에만 있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걔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걔는 6개 국어로 이제 여기 화면이 나오고, 내비게이션은 구글 맵에 연동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그걸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까지거나 뭐 기스난 거 이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까짐이나 해짐이 있는 걸 좀 보셔야 되고, 참고로 이 차는 조금 아파요. 핸들을 돌리게 되면 핸들에서 이게 MDPS 방식인지 아니면 그냥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핸들에서 떡꺽떡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네트를 열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별거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딱히 볼 게 없어요. 뭐 사고 유무는 이미 경매장에서는 성능 점검지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이 볼트나 이런 데를 다 봐가면서 할 필요 자체는 없고요. 이제 배터리 자체가 이거 굉장히 비싼 배터리예요. 거의 30만원 가까이 나가는 배터리인데, 뭐 얘는 안에 무슨 납이랑 저게 아니라 뭐 이상한 뭐가 들었다나 뭐래나 하여튼간 엄청 좋은 배터리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 출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비싼데 얘는 인디케이터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시게 되면 엔진 오일을 가장 먼저 교체를 하세요. 중고차를 사게 되면. 하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엔진 오일을 먼저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료 필터를 먼저 교체를 해야 돼요. 물론 가솔린 엔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가 그 차의 거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고요? 연료 필터 교체예요.
얘는 연료 필터 교체가 아주 골 때려요. 연료 필터가 어딨냐면 요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연료 필터 가져가 가지고 카센터 가서 그냥 배시시 웃으면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렴한 값에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 일단 이 에어 덕트 얘를 빼야 되고요, 배터리를 탈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ECU를 탈거를 해야 되고요, 에어 클리너 통을 탈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저 안에서 나옵니다. 일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 공인만 아마 4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건 엔진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차량들이 5년에 10만까지는 뭐 웬만하면 거의 끄떡 없어요. 뭐 거의 끄떡 없는 상태고, 최근에는 기술력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30만, 40만, 50만까지도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엔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열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방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정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일 게이지에서 이제 오일이 얼마나 뿜는지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뒷자리에서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그 진가를 발휘하네. 나무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이 회사에서도 우산을 2개나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보통 중고차 팔면서 못 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우산 2개를 이제 땡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